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잡정보센터에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 취준생분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권리를 조금이나마 당당하게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노무법인 한림경기의 김교원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원쌤 되게 저희 보고 싶어서 밤잠을 설치셨다고 들었는데. 더군다나 또 바뀌셔서 한번 네. 뵙고 싶었어요. 정말요? 제 얘기는 쏙 빼놓고 제가 물어봤는데 좀 잘 지내셨나요? 그동안? 네네. 한 번씩 저희가 생방송이잖아요. 네네. 이 긴장감이 좀 네. 그립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매일 같이 하신 두 분이 좀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수고해 주신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 저희를 도와서 할 텐데 오늘 교원쌤이 준비하신 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부당해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뭐 사업주한테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당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네.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각종 구직일을 하면서도 이런 부당해고를 당하면 억울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으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오늘 좀 필요한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뭐 요즘은 알바도 스펙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알바를 하고 있을 텐데 알바를 하다 보면 정말 이런 부당해고가 가장 억울하고 또 이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서 많이 맞아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안건을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아르바이트생 A씨는요, 새 일터에서 사장과 알바생 B씨가 손님들이 사용한 컵과 그릇, 포크 등 식기구들을 물로만 헹군 채 재사용했고 헐. 주방 세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네. 이에 많은 손님들이 쓰는 그릇들을 물에 대충 씻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A씨는 세제를 이용해서 설거지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때 사장은 A씨에게 설거지 방법 좀 배우라며 핀잔을 주었고 또 행주 빨 때 그냥 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일을 시작하고 9일 뒤 A씨는 사장에게 내일 출근을 보류하자라는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을 깨달은 A씨는 사장에게 해고 사유를 물어봤습니다. 사장은 내가 가게에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다고 애매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급여 문제로 다시금 카페를 찾은 A씨는 그제서야 진짜 해고 사유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사장은 A씨에게 컵을 물로만 씻는 가게 규칙을 바꾸려고 했다며 A씨가 깔끔한 척하다 잘린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장과 직원은 갑을관계인데 감히 의리 갑한테 여러 가지를 묻고 말대답을 했다며 또 욕을 해야 알아먹는 나이도 아니지 않나고 면박까지 줬다고 합니다. 네. A씨의 당시 상황은 아마 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갑질 중 갑질, 부당해고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입니다. 네. 이 식당, 네. 이 식당은 어딘지 알고 싶네요. 가고 싶지 절대 않습니다. 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바생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딸, 아들뻘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걸 보니까 좀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저도 좀 아르바이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만 정말 다행히도 좋은 사장님들을 만나서 부당해고나 이런 부당한 일을 겪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들었어요. 네, 많습니다. 제가 또 사례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PC방에서 일하던 김 씨는 지난 11월 2일 날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매니저가 매장 싱크대가 주말마다 막히니 이것을 뚫는 값을 주말 알바 급여에서 공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제외한 일을 하며 자르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생 김 씨는 이에 대해서 알바생에게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매니저는 자기에게 대드는 것이냐 이런 식이면 일 못 시키니 나가라라고 했답니다. 와, 이게 정말 듣고도 못 믿을 만한 내용인 게 아까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한 것도 뭐 세제를 사용 안 해서 설거지했는데 이게 뭐 깔끔한 척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잘라버리고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뭐 저희 상담 사례도 이런 사건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실제 뭐 이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케이스를 제가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분은 15살부터 10년 넘게 알바를 오래 해오면서 하셨네요. 이런 부당해고는 좀 많이 당하신 경험이 있으신데
2년 전부터는 순대 국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해오셨답니다. 네. 근데 사장의 말을 몇 차례 말대꾸를 하니까 사장이 어느 날부터는 갑자기 나오지 말라라고 해고 통보를 했고 와. 더 황당한 거는 사대보험 상실 신고의 사유를 사업주가 입력하게 돼 있는데 네. 거기에 정서불안이라는 정서불안이. 그런 사유를 적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네. 정서불안이네. 왜 이러지? 일반 기업체가 아니고 일반 가게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통보를 해도 전혀 법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뭐 근로계약서를 썼든 안 썼든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를 보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고 하면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이 법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의 민법 제661조에 따른 손해배상만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정당성에 대한 요건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정당성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사유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한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느냐, 즉 잘못이 있느냐를 따지게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양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근로자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이거에 대한 처벌이 꼭 해고였느냐, 징계가 많은데 경고를 줄 수도 있고 뭐 감봉을 할 수 있는데 제일 최고수인 해고를 해야 했느냐라는 부분의 양정을 따지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절차 부분을 따지게 됩니다. 법에서 정해진 절차와 또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했느냐 여부를 따지게 되고요. 말씀드린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위법하더라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앞서 신세미 캐스터와 교원쌤이 소개해 주신 각각의 사례들이 이런 법적인 제재와 함께 의견을 좀 부과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해고를 하기 위해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누가 보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인정이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이제 PC방에서 근무한 김 씨라든지 순대국밥집에서 근무한 알바생 임 씨 같은 경우에 모두 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 본인의 의견을 피력했을 뿐인데 사업주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쫓긴 거거든요. 이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아닌데 이 카페에서 일한 A 씨의 경우에는 좀 어떻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부당하죠. 네, 이 부분은 오히려 좀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사업에 특히나 카페라는 곳에서 위생적인 면에 네. 자기가 그 알바상이 시키지도 않게 철저하게 그 위생적인 면을 준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깨끗하게 씻었다는 이유로 지금 해고를 당한 건데 세제가 아까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건 좀 인정할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억울하게 부당해고를 당한 분들이 이분 말고도 정말로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당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해고와 관련해서 이제 아까 이 부분 대응 방법 말씀드리기 전에 보통의 알바생들의 해고에 있어서는 구두 해고가 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보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요건이었죠.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서 부당해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알바생의 해고는 부당해고가 이러한 구두해고가 많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하고요. 질의주신 것과 관련해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법원을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법원의 어떤 민사소송으로 해고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떤 비용과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좀 적합하지 않아 보이고요. 자, 그런데 아까 국밥집에서 일하던 그분은 뭐 이제 정서불안을 해고 사유로 썼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이분한테 앞으로 다른 일을 한데도 불이익이 가는 거 아닌가요? 우선은 그 상실 사유를 다른 기업에서 보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불이익이 갈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그분 입장은 억울하기 때문에 네. 해당 상실 사유를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고 그러면 사업주한테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부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서불안이라는 건 누가 판단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 정서불안은 사업주가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정말 추상적이죠. 네네.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정서불안에 판단했다라는 것을 부당해고의 사유로 들 수는 없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유는 누가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소송 말고도 지금 교원쌤이 어쨌든 현직으로 노무사에 계시니까 좀 다른 대응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좀 간단한 방법은 노동위원회라는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어떤 제척 기간이 있는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구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구제 신청을 통해서 부당해고로 결정이 되면 복직가, 복직 일까지 근로를 했다라고 한다면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 임금이 250만 원 미만, 보통 뭐 최저임금을 받는 대부분의 알바생들은 여기에 해당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선 노무사나 아니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먼저 또 세미 캐스터한테도 여쭤볼게요. 혹시 주변에 친구가 알바를 할 때 이런 경험을 겪거나 세미 캐스터가 알바를 했을 때 이런 경험을 겪었던 적이 있나요? 저는 부당해고에 관해서나 그런 거는 못 겪었는데 이거 말고 그냥 친구들은 월급이 밀리는 경우가 좀 많았어서 근데 아직 부당해고에 관해서는 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러면 이런 부당해고나 좀 부당한 알바를 겪고 있는 사람이나 또 이런 사장님들에게 따끔한 한마디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따끔하게. 네, 네. 따끔하게. 요즘에는 법이 참 무서우니까요. 요즘에 또 알바생분들도 신고 같은 거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이 말릴 수 있으니까요. 무섭게 사업이 말릴 수가 웃으면서 있겠네요. 무섭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 그럼 교원 세미 캐스터가 한 말처럼 사업이 말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쌤한테도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임금체불 사건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국민신문고나 인권위원회 사례들을 보면 이런 부당해고건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말릴 수 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보통의 영세업자들이 이렇게 부당해고들을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은 3개월, 만약에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을 하니까 3개월 깍지어서 구제 신청을 하게 되고 판정까지 2달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 한 번 못 시켜보고 한 5, 6개월치의 임금을 그냥 지급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점 꼭 사업주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김교원 노무사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가 취준생의 입장에 서서 권리에 대한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요. 오늘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